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전쟁, 그리고 전쟁에서 야기된, 전쟁에서 발생되는 밀리터리룩, 그래서 전쟁과 밀리터리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들려드릴 중앙대학교 패션 디자인학과 강사 이상래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우리 의정부는 군사 요충지지요. 그래서 군사 요충지인 의정부에 미군 기지가 굉장히 많이 건설되어 있거든요. 밀집되어 있는데 주한미군 주력인 2사단인 사령부가 있던 캠프 레드클라우드, 그리고 유류 저장소가 있던 캠프 시어즈, 부사관 학교가 있던 캠프 잭슨, 그리고 헬기 부대가 있던 캠프 스탠리를 비롯해서 캠프 에세이온, 캠프 카일, 캠프 라과디아 등이 많이 밀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의정부 기지는 2007년부터 한미 간 연합 토지 관리 계획, 즉 LPP라는 그런 지명에 따라 캠프 카일, 캠프 라과디아, 그리고 캠프 시어즈, 캠프 에세이온 등 이 네 곳이 일제히 반환이 됐죠.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이 캠프 시어즈에는 광역 행정타운이 들어서고요. 캠프 라과디어에는 공원과 도로 이렇게 각각 조성이 될 예정이었고요. 캠프 에세이어에는 을지대 캠퍼스와 대학 병원 건설 공사 이렇게 한참 개발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캠프 카일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의정부에는 캠프 레드클라우드하고 캠프 잭슨, 그리고 캠프 스탠리 이렇게 세 곳이 남아 있는데요. 이 세 곳만 하더라도 그 면적이 전체 의정부의 80%가 될 정도로 굉장히 미군 기지가 넓고 지금 반환되지 않은 이 세 곳만 하더라도 면적이 굉장히 넓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의정부시는 이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안보 테마공원으로 하고요. 캠프 잭슨은 문화예술공원으로, 그리고 캠프 스탠리는 실버타운으로 개발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는 캠프 레드클라우드와 캠프 잭슨이 2018년도에 평택으로 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반환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노력 중이니까 반환이 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캠프 스탠리도 평택으로 이전한 뒤에 현재는 헬기 중간급유 관리 인력만 남은 상태라 그 앞에 가보니까 굉장히 좀 한산하고 사람이 없고 상권도 조금 쇠퇴해져가는 그런 마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군 기지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미군도 많이 유입이 되고 미군들이 입고 있는 옷, 즉 미군복에 대해서 저희가 이 미군복이 일반 시민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주고 또 군복이 디자인화돼서 어떠한 옷들이 나왔는지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식은요 우리 시대에 반영된 반영물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의 정신과 사상과 정서 그리고 미적 가치가 그 안에 다 녹아있기 때문에 시대의 반영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를 논하고 통일시대나 삼국시대, 조선시대, 우리 일제시대 이런 시대들을 논할 때 이 문화를 논하고 그럴 때 의복을 빠뜨릴 수 없는 이유가 이 의복에는 그 당시의 문화, 사회 그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시대의 반영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특히 전쟁이나 혁명 같은 큰 사건들은 복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패션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패션 요소 중에서도 이 밀리터리 룩이 우리 패션계에 새로운 양상을 가져오고 그랬는데 어떻게 가져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자, 이거는 2017년도 여기 의정부 캠프 KC에서 열린 주한미군 이사단 100주년 기념식이에요. 근데 과거의 그 미군들 과거의 군복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차례로 복원을 해서 입은 건데요. 이 사진이 의미하는 거가,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렇게 군복이 이런 형태로 나와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패션으로 영향을 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진 자료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이것도 그때 같이 2017년도에 그 기념식에서 찍은 건데 미군들의 그 군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또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뀐 그런 군복을 차츰 보도록 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 밀리터리 룩의 개념을 한번 살펴볼게요. 밀리터리는 군대, 군사, 군인, 군용 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룩은 외관이나 스타일 전체의 모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색채, 문양, 소재, 디테일 등을 포함해서 전부 그 의복의 대표적인 특징과 영향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히피룩 같은 거, 히피에다가 더하기 룩 이런 합성어인데요. 히피룩이나 또는 사파리룩 또는 유룩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실루엣이나 그 특징 경향을 나타낼 때 같이 붙여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밀리터리 룩이라는 거는 밀리터리와 룩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군복에서 유래된 스타일이고요. 특히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그 당시와 그 후에 굉장히 많은 이 패션 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돼서 여성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스타일, 룩, 그 스타일은요, 패드를 많이 넣어서 여기를 각지게 만든 어깨 테일러드 자켓. 테일러드 하면은 여러분들 그 남자 양복의 그 컬러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테일러드 자켓과 짧은 스커트, 그리고 어깨에 달린 견장들, 단추, 이런 커다란 아웃포켓, 이런 스타일을 사용한 딱딱하고 남성적이고 또 강하고 이런 그 분위기를 풍기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밀리터리 룩이 넓은 의미가 있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게 밀리터리 룩이야라고 협소한 협의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 광의적 의미, 넓은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1차 세계대전이고 2차 세계대전이고 전부 시대를 초월해서 전쟁에 쓰인 옷, 그 싸움에서 입었던 옷을 응용해서 디자인한 옷이 전부 밀리터리. 네, 모든 복식을 표현하고요. 또 여성 패션에서 군복의 요소, 뭐 포켓이거나 견장이거나 뭐 단추, 금색 단추 이런 것들을 변형해서 디자인된 군복 스타일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린룩이라고 우리 해군들 그 복장 있죠? 그 마린룩이나 아니면은 파일럿에서 그 공군들 복장 그거를 디자인해서 입은 것도 밀리터리 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에서 힌트를 얻어서 디자인한 옷과 그거의 액세서리를 전부 그 응용한 그런 것을 넓은 의미의 밀리터리 룩이고요. 좁은 의미, 협의적 의미의 밀리터리 룩은 우리가 그냥 일반 말하는 육군복, 아미룩이라고 하죠. 그 육군복에 가까운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요. 직선적이고 그 기능을 좀 강조하고 그리고 활동적인,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실루엣의 견장이나 블레이드 그리고 금속 단추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군복풍으로 만든 옷이 작은 의미의 밀리터리 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군복 그러면은 밀리터리 룩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군복 그러면은 영어로 하면 그건 밀리터리 유니폼이라고 합니다. 그 군복은 밀리터리 유니폼이고 그 군복에 대한 그 이미지나 디자인을 새로 해서 어떠한 옷을 우리가 일상적이게 입게 되는 옷을 밀리터리 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그러니까
다른 소재도 많이 쓰지만 이 밀리터리룩의 대표적인 소재로 쓰는 게 솔리드의 평직이나 능직으로 찐 다소 질긴 소재. 그러니까 여러분 개버딘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양복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겨울에는 보온성이 강한 모직 소재가 많은 게 이 군복에서 따오다 보니까 전쟁을 하고 그러면 추운 겨울에는 이 추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응용을 한 거죠. 그 색상은 올리브 그린과 카키. 올리브 그린은 저런 초록색보다 약간 톤이 낮은,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그런 올리브 그린과 카키 그리고 네이비 이런 것들이 그 군복의 색깔들이 대표색입니다. 그런 색깔인데 너무 그런 색깔로 하다 보니까 군복 분위기가 너무 나고 디자인한 그게 잘 안 보이니까 파스텔 계열의 유행과 함께 이 비비드 컬러. 비비드 컬러는 뭐냐면 그 원색을 흰색과 검정을 섞지 않은 컬러인데요. 빨강색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중에서 아주 예쁜 빨강 있죠. 밝은 빨강. 그 채도가 높은 빨강을 비비드 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등산복이나 그 아니면은 그 스포츠 컬러에 이렇게 포인트로 이렇게 빨강, 파랑 이렇게 넣는 거 있죠. 그게 비비드 컬러입니다. 그거를 포인트 컬러로 사용하는 예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군대 작업복에는 저런 카키나 올리브 그린이나를 사용한다기보다는 이 그레이시 베이지라고 베이지색에서 약간 그 황토색 쪽에 가까운 베이지색을 사용하는데요. 그런 것도 일반적인 밀리터리 룩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밀리터리 룩의 가장 대표적이게 나타나는 게 이 밀리터리 프린트입니다. 그러니까 원단에 프린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전투복 등에 쓰이는 그 특유의 무늬예요. 저렇게 지금 보시면 저 군복에 무늬 있죠. 저거를 그 밀리터리 프린트라고 하는데 카모플라즈라는 프린트예요. 그러니까 카모플라즈라고 얘기를 해요. 저 프린트를. 근데 이 프린트를 하는 이유는 그 적이 눈에 잘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밀리터리 프린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산림이나 황야 등 주변의 풍경과 이렇게 같이 동화돼서 적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그러니까 색깔이 아까처럼 비비드 컬러로 확 튀거나 그러면 안 되겠으니까 저채도의 갈색, 그린색 이런 걸로 프린트를 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군복 그 일상적인 걸로만 사용을 했는데요. 요새는 그 방수성이나 통기성이나 뭐 흡수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굉장히 신소재의 군복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기능적인 걸 강조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인체에 그 편하고 그 전쟁을 하거나 싸울 적에 활동적이게 그런 거를 많이 연구를 해서 신소재가 많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군복을 응용해서 우리 일상적인 사람들이 입게끔 만드는데도 그 신소재가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밀리터리 룩이 발전하게 되는 그 시기가 전쟁이 터질 때마다 이게 바뀝니다. 근데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대규모 전쟁이요. 이 밀리터리 룩을 출발하고 발전시키게 되는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 1, 2차 대전을 중심으로 사회 경제가 전부 바뀌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궁핍하기도 하고 굉장히 바뀌는데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밀리터리 룩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은 그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여성들의 의복이 어땠나요? 허리 들어가고. 그렇죠. 굉장히 막 드레스하고 구두도 높고 막 장식이 화려하게 그렇게 장식 화려한 그런 옷을 입다가 이 복식의 형태가 이 전쟁이 나면서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 왜 바뀌었는지는 이제 1차 세계대전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계기가 되고 또 그러면서 집에서 막 그렇게 부풀리고 만들어 입던 것을 기성복으로 해서 발달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군복은 패션에 응용돼서 밀리터리 룩이라는 그런 패션의 그 장르를 정착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전쟁이 저희가 그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전쟁이 몇 개가 있었을까요? 큰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큰 것. 큰 전쟁. 한 5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1914년에 발생한 제1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1939년에 발발한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이 미소 냉전 시기입니다. 그때는 열전이라고 막 전쟁을 하고 싸우고 죽이고 그러진 않았지만 그거보다 더 치열한 두뇌 싸움이라든가 식무기 개발이라든가 그거를 냉전 시기라고 합니다. 1945년부터 그게 시작이 됐죠. 1990년대 초까지 소련의 붕괴까지 그 냉전 시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온 게 1965년에 발발한 베트남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91년에 발발한 걸프 전쟁. 예. 이렇게 해서 20세기 후반의 큰 전쟁, 그러면 그렇게 5가지의 전쟁이 있습니다.